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코드 마이너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세션이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요 세션만 끝나면 이제 마음껏 이제 전시 부스 돌아다니시면서 또 구경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텐데요. 오늘 날씨가 29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날 이렇게까지 여기 찾아오신 거 보면 여기 이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열정이나 그런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좋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세션 다 발표가 하고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부연적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업력이 이제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첫 장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세션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잡았던 제목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완성 NDR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저희 제품인 코드엑스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나 어떻게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완성들을 도와드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세션에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먼저 제가 다룬 내용들은 IT 환경에 대한 어떤 이 급변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한 번 더 좀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나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지는 좀 오래된 내용이기도 해서 사실은 생소하신 내용은 아니실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장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이 제로 직면했던 그 챌린지들은 2000년대 인터넷 쪽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실제 여러 개의 단말들, 모바일 단말부터 시작해서 뭐 BIOD라고 해서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지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까지 막 이어지면서 뭐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냐면 어떠한 단말들, 어떠한 단말들을 우리 네트워크에 붙여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트러스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를 신뢰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단말들이 안전한지, 그러면서 대두됐던 게 어떤 솔루션 들이었죠? 네트워크 어세스 컨트롤, 낙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게 아마 2007년부터 해가지고서 2011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낙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반대군요. 예. 네.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방금 전에 알스톤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보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실제 클라우드도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더라도 그 기업들마다 각각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실제 회사 내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회사 내의 자원들을 접속하는 그 위치나 방법들이 더욱더 다양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전에는 그저 어떤 사용자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말이 안전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 어디에서 연결하는 것을 신뢰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바로 제로 트러스트 경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정의를 재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인데요.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04년 정도인가요? 그 제리코 포럼이라고 해서 그 대기업의 CIO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한 게 탈경계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그 모바일 단말기들이 급증하면서 실제 어떠한 단말들을 신뢰하고 어떠한 사용자들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논의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근 한 17년 정도 숙성된 형태의 아키텍처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완전 모든 기업의 보편화된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 관점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는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그 접근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위치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제로 트러스트 정책에서는 어디에서 접속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단위.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각각의 액세스 단위마다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을 끝나고 나면 어떠한 데이터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 예전에는 이 기존의 그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격에 대한 전이 부분들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제로 트러스트 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관점들, 이런 관점들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경계에 대한 확장성이 결여되었다면 지금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확장성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 그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언제 접속을 하든 어떻게 접속을 하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적법할 때 통과시켜주고 적법하지 않을 때 차단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중에도 뭔가 다른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면 확인해서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죠. 이 아키텍처들을 실제로 그냥 그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포레스터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JTX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로 트러스트 익스텐디드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의 아키텍처 모델을 레퍼런스 모델을 만듭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치, 일하는 장소, 그리고 또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 모든 부분들이 데이터와 연결되어지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의 이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비저빌리티를 가지고서 분석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오토메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의 보완을 해야 한다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NDR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비저빌리티 앤 애널리틱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실제 업계의 많은 동종의 벤더들이 NDR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아키텍처적인 접근의 흐름에 의해서 NDR이 나온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NDR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풀어갑니다. 근데 저희 코드마인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NDR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대두되게 되었고 저희가 왜 이 NDR이라는 솔루션의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했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거고요. 이 NDR은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먼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이거 제가 그 개국 콘서트처럼 얘기하고 싶었는데 표현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그냥 읽어드렸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하든 탐지를 하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탐지를 안 했었습니까? 분석을 안 했었습니까? 근데 왜 또 이 얘기가 나올까요? 대응을 하려면 확실한 증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고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탐지는 했는데 이게 실제 정말 차단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응이 늦어지거나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 가트너에서는 2018년도에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마켓 용어를 만들어냈다가 이런 리스판스에 대한 중요성이 가트너에서도 인식이 되어졌고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애널리스트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대응하는 솔루션들과 연계하거나 또는 대응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증적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2020년부터는 NDR이라고 하는 시장으로서 솔루션 가이드라인, 솔루션에 대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바로 2020년부터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 가트너에 등재되어 있는 NDR 밴드로서 저희 코드마이너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NDR들이 실제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기존의 간제 플랫폼에서 보시면 로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로고들이 올라옵니다. 2021년 5월 12일 어제네요. 그죠? 어제 저녁 8시 반에 누군가 문 앞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탐지 로고가 뜹니다.
이걸 본 보안 관제 요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관제 요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던지는 게 대응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보안관제 요원분들께서 다른 현업에 있는 시스템의 담당자에게 그 시스템에서 뭔가 다른 이상한 트래픽이 발생돼서 탐지가 되었으니까 "백신을 한번 돌려보세요." 라고 공고하는 게 대응이라고 요즘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 하면 군사 시스템이 부족하고 모든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정의 대응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분석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의 그런 비효율적인 보안 관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NDR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죠. 누가 어제 저녁 8시 반에 도둑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가서 도둑을 잡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안 관제에 대응을 해 볼까요? 실제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상 징후에 대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라고 확인해 보러가 아니라 그 이상 징후가 데이터 트래픽을 빼간다든지 중요한 파일을 빼나간다든지 또는 파일에 대해서 악성 코드에 관련된 파일들이 주고받고 있다든지 거기에 의한 그런 바이러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NDR의 역할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위협 탐지 중심에서 대응 중심으로 넘어갈 때 NDR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완성 NDR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화면이 저희 NDR 장비의 관리 화면에서의 대시보드인데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대시화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들이 사이버 킬체인의 각 스텝별로의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알럿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과정들이 그 중앙에 있는 육각형에서 각 스텝에서 발생하는 알럿들을 클릭하고 드릴다운 들어갔을 때 각각 분석해서 디테일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였는지 어떤 파일들이 주고받았는지 이 파일들을 열어보려면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이 화면 안에서 행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데모는 저희가 그 현재 N90 리노스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사와 그 S09 하나 IT에서 부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세션 끝나고 직접 가보시면 이렇게 빨리 휘리릭 지나가는 이 데모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방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NDR의 저희 특징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프레미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프레미스에서는 네트워크 블랙박스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가 그 개발한 첫 번째 제품이었고요.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클라우드로 넘어갑니다. 클라우드 블랙박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블랙박스냐 프라이빗 클라우드 박스냐 이렇게 붙이지 않았죠. 이유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저희 클라우드 블랙박스가 들어가서 온프레미스에 들어갔던 네트워크 블랙박스처럼 NDR의 기능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블랙박스는 앞에 뒤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단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는 각각의 애저라든가 저기 AWS나 그쪽에 들어가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또는 멀티플 클라우드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의 뷰로 온프레미스와 함께 합쳐서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풀 패킷 캡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풀 패킷 캡처가 어떤 식으로 지냐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2에서부터 레이어 7까지의 트래픽들을 다 재조합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80개 이상의 데이터셋 그리고 50개 이상의 컨텐츠 파싱 그리고 100가지 이상의 그런 파일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추출하거나 재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재현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해주시면 이제까지의 엔테이나 NDR 제품분들의 풀패킷 캡처를 기반으로 하는 그 모든 벤더들의 솔루션들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냐면 메타 데이터를 추출해서 탐지하는 데만 많이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상 저희는 전에 지나갔던 트래픽에 대한 그 스트림들을 재조합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기능까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현의 특징은 뭔가요?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 이메일의 악성 파일이 어떻게 첨부되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제 요원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죠. 저희는 저희 블랙박스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악성 파일이 누구의 발신자와 누구의 수신자에 의해서 어떻게 첨부되어서 갔는지, 링크로 갔는 건지, 파일을 넣어서 갔는 건지 패킷을 재조합해서 재현해 드림으로써 간제 요원들이 이메일 보안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는 당사자에게 악성 파일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악성 파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확인해 보니 악성 파일이고 그 사용자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용자의 PC를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판스에 immediately 그러니까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NDR의 본인의 기능을 다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요. 독자적 기술로 개발되어져 있는 고속의 대용량의 트래픽들을 하나의 손실 없이 저장하고 저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덱싱하고 그리고 탐지하는까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위협 이상 행위 탐지를 한다거나 컨텐츠를 추출한다거나 네트워크 포렌식을 한다거나 또는 서드 파티 연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드 파티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드엑스입니다. 제가 NDR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고 코드엑스라고 하는 저희가 그 SIM과 저희 NDR이 통합되어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왜 필요했느냐? 앞서 아스트론 시큐리티에서 클라우드 통합 보안에 관련된 얘기들 하셨죠. 거기서 보시면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뭔가 변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정책이 위배되는 부분들을 탐지하실 수 있다고 했죠. 탐지를 하시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인스턴스에 직접 가보거나 실제 그 설정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파일을 주고받았는지를 갖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과 같이 연동을 한다면 이분들이 탐지를 하고 저희 탐지한 영역에서의 시간대의 타임프레임 동안에 저희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가서 스트림들을 다시 재현해 본다면 그 시간대에 탐지된 내용이 확실하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정적 증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동들이 바로 서드파티 연동에 대한 기본 단초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했느냐? 저희가 디텍션하고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위에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꼭 그 다른 소아나 심 제품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인덱스한 분석이라든지 대응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증적들을 제공하는 형태로의 연동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완성했던 패키지가 바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큐레이더의 IBM의 큐레이더와 큐레이더가 저희 코드엑스의 애널라이저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NDR 역할을 해 가지고서 두 가지의 기능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코드엑스라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용화해서 실제 국내 금융사에 대규모로 구축을 한 사례가 있고요. 기존에는 네트워크 위협에 대한 탐지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전체 CCQ 시스템 저희 코덱스로 바꾸게 되면서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그냥 탐지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계된 상태에서 확정적 증적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통합 시스템화 했다라는 것. 이것들이 실제 구현된 사례인 겁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들은 78개 지점에 분산되어 있는 트래픽들을 다 모아서 중앙에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고요. 실제 저희가 이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큐레이터와 같은 훌륭한 그 애널라이저들이 있었고 또 저희 제품에서 제공하는 그런 좋은 기능들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신 부분들이 있던 것이 예전에는 씬만 구축해 가지고 구축했을 때는 뭔가 찝찝한 부분들이 있을 때 확인하려 그러면 시스템을 직접 가서 열어보거나 아니면 또다시 그 공격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그 시점에 그 핀포인트에 패킷 캡처를 떠 가지고서 실제 그런 트래픽이 오가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제 고객분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이 78개나 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서들이 쫙 내려가고 중앙에 큐레이터가 들어와서 전체에 대한 패스테이션과 통합 모니터링, 통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성과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이 시스템을 도입하신 고객이 만족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들은 NDR이라는 시스템 마켓의 어떤 한 포인트로 포인트 제품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은 벤더들이 보안 벤더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XDR 또는 EDR, NDR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XDR이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인데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에 통합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하겠다는 전략인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저희가 XDR을 직접 하겠다가 아니라 그 XDR로 가시는 데 있어서 XDR을 하시는 벤더분들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탑을 하실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하실 수 없는 부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저희 NDR이 그 XDR화 가시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전문성을 가지고 채워 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이 위에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중앙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커버함으로써 비하인드 NDR을 넘어서 차세대 보안 운영 시스템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화 하겠다라는 게 저 코드 마이너 네트워크 블랙박스, 클라우드 블랙박스에 다가가는 방향인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바로 저희가 비하인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형태로 해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90 부스에서 저희 리노스라는 파트너사 그리고 그 S09의 하나 IT라고 하는 저희 파트너사 두 군데 파트너사에서 직접 이런 데모들을 보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사실 25분 동안에 저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한다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데모 부스에 오셔서 이렇게 한 번 더 그 데모를 봐주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약간 발표 시간이 좀 남을 듯해서 추가로 준비했던 자료는 혹시나 저희 여기 오신 분 중에 코드 마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약간의 소개 자료를 좀 더 넣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4명의 10년 이상 된 보안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과 개발자분들이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창업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스타트업입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제품이나 저희 회사를 봐주시지 못하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 개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해킹 방지대에서도 상을 받고요. 그리고 또 이런 CIO 아웃룩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 회사를 주목하는 회사로 한 만큼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만큼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네트워크 블랙박스를 기점으로 해서 클라우드 블랙박스, 코드엑스, 그리고 인사이더 트릿, 내부자 위협에 대한 부분들 탐지하는 부분, 그리고 FP NIDS라고 해서 탐지된 풀패킷 기반의 IDS 기능을 하는 것들, 이런 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IDG라고 하는 리포트에 코드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코드엑스에 대한 영문 한글 리포트가 전체적으로 배포된 이력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들에 대한 기술력들이 검증된 내용이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할 겸 뒤에 좀 추가 자료로 넣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더운 날 마지막 시간까지 세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션 끝나시고 저희 N90 유노스 부스 그리고 S09 하나 IT 부스에 가셔서 저희 데모도 같이 봐주시면서 부스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